안녕하세요. 믿음과 신뢰로 중개하는 짝부동산 정남진입니다. 오늘은 쉽고 현명한 재개발 재건축 투자 제32강 재개발 투자의 꽃 뚜껑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흔히 국유지상 무허가 주택을 뚜껑이라고 부른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뚜껑은 대장도 없고 등기도 없다. 때문에 소유권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매매계약서 또는 관련 증빙서류, 재산세, 과세대장 또는 지방세, 납세 의무자, 수도세, 전기세 납부자, 이마저도 여의치 않을 때는 오랫동안 거주한 이웃 주민뿐이다. 정말 허술하기 짝이 없다. 어느 날 누군가 나타나 이 집은 나의 집이요 라고 목 놓아 외치면 어쩌면 정말 그의 집이 될지도 모르겠다. 긴 세월 누가 주인인지 알 수 없고 꽤 오랜 세월 동안 공가 상태로 있었고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재되어 있지도 않고 오랜 세월 공가인 덕에 수도세, 전기세도 납부한 전적을 찾을 수도 없고 이웃마저 비교적 최근에 이사온 경우라면 말이다. 재개발 구역에는 뚜껑이 상당히 많다. 뿐만 아니라 뚜껑이 가지고 있는 장점 또한 상당하여서 뚜껑은 재개발 투자의 꽃이라 불린다. 과연 뚜껑의 장점이 얼마나 대단하길래 꽃이라 불리는지 알아보자. 첫째, 뚜껑은 종전자산 가치가 제로에 가깝다. 그 덕에 투자 금액이 적다. 가령 뚜껑의 매매 가격이 1억 원이라면 프리미엄이 1억 원이라는 뜻과 같다. 반면 토지 및 일반 주택의 경우는 종전자산가액이 존재하기 때문에 프리미엄 1억 원의 종전자산가액을 더하면 매매 가격은 1억 원을 훌쩍 뛰어넘는다. 둘째, 관리처분 후보다 엄격히 말하면 관리처분 계획 기준일 후다. 무허가 주택을 철거하고 난 뒤에는 과세 대상이 사라지면서 철거된 뚜껑을 매수하는 매수인은 취득세가 없다. 단지 조합 사무실에서 매매 계약에 의한 종전조합원의 지위만 승계하면 된다. 셋째, 마치 분양권과 같은 입주권이다. 다시 말해서 분양권처럼 투자 금액이 상대적으로 적고 매수 취득세도 없지만 입주권으로서 분양권에는 없는 풍부한 무상 옵션 혜택이 있다. 넷째, 이번 장의 주제이기도 한 무허가 주택 쪼개기가 가능하다. 이렇듯 뚜껑은 불투명한 권리관계와 묻고 따질 것도 많지만 회색도시 부서진 담벼락에 기대어 요염한 자태와 농염한 미소로 투자자를 유혹하는 5월의 가시장미와 같다. 우리는 앞에서 관리 산정 기준일 이전에는 쪼개기를 할 수 있다고 배웠다. 쪼개기의 형태는 다양한데 한 명 소유의 여러 채의 주택을 각각 소유권을 분리하는 것도 쪼개기에 해당한다. 재개발 구역을 임장 다니다 보면 위 그림과 같이 한 명 소유의 여러 채로 구성된 무허가 주택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이런 집들은 관리 산정 기준일 전에 다른 사람 명의로 매매 계약서를 쓰고 주택 각각의 소유권을 위 사진과 같이 분리하면 된다. 그러면 본디 하나의 입주권이 6개의 입주권으로 탈바꿈한다. 실제 부산 남구 대연동에 위치한 어떤 재개발 구역에서 일어난 사건이다. 이 사건은 당시 부산 전체를 떠들썩하게 만들기에 전혀 부족함이 없었는데 사건의 내용은 이렇다. 조합의 대의원이 다수의 무허가 주택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 불법으로 쪼개기하여 하나의 입주권을 12개의 입주권으로 탈바꿈시켜서 개당 수억 원의 프리미엄을 받고 매매하는 등 부당이득을 취했다는 것이다. 이 사건으로 해당 대의원은 징역 2년 6개월과 11억 7천여만 원을 추징당했다. 왜? 아니 왜? 쪼개기 행위 자체는 불법이 아니다. 단, 관리 산정 기준일 이전에 하여야 한다. 하지만 본 사건의 경우에는 관리 산정 기준일 후에 쪼개기를 해야 하기 때문에 불법 쪼개기가 되는 것이다. 그런데 좀 이상하다. 수사기관은 어떻게 관리 산정 기준일 이후에 한 쪼개기임을 밝혀냈을까? 이성적으로 쪼개기를 할 정도가 되면 이 정도는 알고 이를 도모했을 터 당연히 매매 계약서상의 계약 및 잔금 일자는 관리 산정 기준일 이전으로 맞추었을 텐데 말이다. 매매 대금은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하면 될 것이고 물론 증빙은 본인의 몫이지만 그뿐만 아니라 대의원 정도면 오랜 세월을 해당 재개발 구역에서 살아오신 원주민이고 또 그 덕에 구역 안에 있는 무허가 주택의 역사를 환히 꿰뚫고 있을 터 소유권을 주장할 만한 다시 말해서 실제 주인이 나타나기 어려운 집들을 그 대상으로 했을 것이 분명한데 어째서 수사기관은 대의원의 소유권 주장이 거짓임을 밝혀냈을까? 내가 생각하는 사건의 핵심은 참고인에게 있다.
이러한 내용의 진실을 아는 사람은 대의원 자신뿐만이 아닐 것이다. 가장 잘 아는 사람은 해당 뚜껑의 옆집 이웃이고 또는 동네 주민들을 분명하다. 만약 옆집 이웃과 동네 주민들마저 진실을 숨겼더라면 결국 해당 사건은 세상에 드러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 그 무엇보다도 이 사건이 수사기관에 제보가 들어간 것부터가 모르긴 하여도 참고인들 간의 소문남이 있지 않았을까. 조심스레 추측해 본다. 아무튼 간에 재개발 구역에 이러한 무허가 주택이 있고 현재 시점이 권리 산정 기준일 이전이라면 무조건 사서 쪼개기 하면 된다. 이것을 두고 우리는 흔히들 대박이라는 표현을 쓴다. Not just once, your life partner. 단 한 번이 아닌 인생의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믿음과 신뢰로 중개하는 작부동산 중개법인 주식회사 정남진 대표입니다. 고객님의 소중한 재산을 믿고 맡겨주심에 무한한 책임감을 가지며 성실하고 책임 있는 중개를 하겠습니다. JAK 정남진 드림